여러분은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예전과 달리 주름살이 점점 늘어나는 부모님의 얼굴이 문득 눈에 들어올 때, 예전에는 피곤해도 하루 정도 쉬고 나면 피로가 쉽게 풀리곤 했는데, 이제는 쉬이 풀리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자세가 굽어지거나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 나이듦의 무게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노후 대비가 안 된 노년에 대한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없는 살림에 자식 6 키워내느라 노후 대비가 제한되어 계시니 말입니다. 매 순간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 자신들 몸은 돌보지도 못한 채 열심히 사셨지만 돈 걱정 없는 노후 준비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퇴 부부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20대에서 60대 성인 남녀 1,584명을 조사한 결과 300만 원이라고 답한 비율이 41.73%로 가장 높았으며 월 평균 500만 원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29.55%를 기록했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500만 원 이상이나 필요할까?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때, 아니 못하게 되었을 때 만족할 만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생활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늙음하게 집도 좀 줄이고 생활비도 아껴가면서 최소한으로 생활하면 되니 그렇게 큰 돈은 필요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노후 준비의 기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노후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에 대한 기준은 서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줄이고 줄여서 생각해봐도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 노후 생활이라면 어떨까요? 노후 대비의 어려움은 비단 서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름 잘 나가던 사람들조차 소확행이다 욜로다 해서 즐기다 보면 준비 안 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 따박따박 들어올 때는 이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펑펑 사치만 하지 않는다면 소비에도 적당히 돈도 남아 저축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애를 조망하는 시각을 넓혀보면 이 남은 돈은 사실 남은 돈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수익 수준이 평생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일정하게 들어온다면 모를까. 퇴직 후엔 급격하게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건강 관련 지출도 늘어나게 되면 더욱 빠르게 노후 준비 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계 상황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2023년 기준 60세 이상 노인 파산 비율이 약 41%로 집계되었습니다. 노후 파산을 경험한 분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 습관입니다. 이분들은 은퇴 후에도 이전과 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습관은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돈 쓰는 것은 즐거움과 쾌락을 수반하므로 이를 적절히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았겠다. 매월 들어오는 연금도 있겠다. 아직은 적당히 쓰면서 살아도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씀씀이를 줄이지 않으면 어느새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입니다. 나이 들면 돈 쓸 일이 줄어들겠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삶과 품위 유지를 위한 고정비는 그대로인데다 건강 관련 지출은 늘어나게 됩니다. 집 대출금까지 남아있다면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니 지출이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절약하셔서 흑자로 가게를 운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공격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비입니다. 자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벌어들이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노후로 가기 전부터 수입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퇴직한 후라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은 마땅치 않은데 지출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뿐만 아니라 간병비도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안 쓸 수도 없는 돈인데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병파산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간병비까지 지불하려면 적자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내 노후 건강을 위해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시고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틈틈이 운동도 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만큼 좋은 노후 준비는 없습니다. 이것이 곧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긴 현역 생활을 마친 후 많은 분들이 미뤄왔던 자아실현을 꿈꾸고 실현하고자 하십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거나 잘 모르는 분야의 남의 말이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이나 투자가 성공한다면 꽤 큰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부족했던 노후 준비까지 단번에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를 위해 퇴직금을 올인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서 대출까지 무리하게 받아서 시작한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시작하거나 잘 모르는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분야라는 것은 실패를 담보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직업 전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단 한 번의 실패로도 재기는 어려워집니다. 괜히 그래서 노후 투자는 보수적으로 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가진 돈을 더 크게 불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진 돈이 적든 많든 그 돈을 지키는 것은 그것보다 몇 배 더 중요합니다.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있는 줄 주변에서 알게 되면 왜 목돈을 놀리고만 있느냐. 이번에 이 돈으로 크게 한번 불려보자. 내가 잘 아는 투자처가 있다는 가머니설로 꼬드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직면한 긴 노후에 대한 막막함,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불안감, 가족에게 조금 더 떳떳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작은 소망 등이 자칫 더 불행한 노후의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듯이 남들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것도 좋지만 실패 스토리를 보며 노후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노후 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2021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는 한국을 비롯한 17개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가족이었던 것에 비해 한국은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최고의 가치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이 물질적 풍요를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들을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여러 보고서들에서 흔히 사용하는 부자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금융자산 10억 원을 보유한 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0.82%인 42만 4천 명만이 이 기준에 부합했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이 중요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모든 기본적 욕구는 돈에 의해 충족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돈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일은 건강하지 못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10억 부자 되기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어서 10억은 부의 상징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었죠. 물론 최근에는 10억이면 졸업 기준이 아니라 이제 막 명함 간신히 내미는 부자 초년생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부자의 기준도 인플레를 피할 수는 없는가 봅니다. 부자를 자산 규모로만 규정짓는다면 부자의 허들은 높아만 갑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부자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게 두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이 더욱 풍성한 부자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특히 인생 100세 시대에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미리 여러 가지 부자 시스템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에 부합하는 넉넉한 삶을 위한 4가지 부자 시스템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삶입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질병이나 노화에 따른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최대한 늦출수록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집에 거주하는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생활비를 포함한 월 평균 지출 비용은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간병비입니다. 만약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23년 기준 월 500만 원 가까이 지출하게 됩니다. 돌봄 요구 앞에서는 장사가 없고 노년의 튼튼한 몸과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약 2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버는 시기에 수익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면밀히 준비하지 않는 한 인생에서 흑자나는 시기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모으고 불려 나의 미래를 위해 저축해 놓지 않으면 적자의 시기로 접어들었을 때 궁핍한 삶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몸에 배인 소비 습관을 갑자기 바꾸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있을 때 아끼고 저축해 미래를 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생 공부하고 평생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적인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즐길 수 있고 몰입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창출되는 현금 흐름의 절대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나만의 일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활동적인 삶은 저절로 만성질환과 노인성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급여가 아주 낮거나 취미나 자원봉사에 가까운 일일지라도 부자 시스템의 선순환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산관리입니다. 앞에서 말한 3가지 시스템을 통해 쌓이는 자산을 긴 안목으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시류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차분한 자산 분배의 관점에서 투자에 임한다면 실패는 적을 것입니다. 위의 4가지 방법을 따른다면 자연스럽게 부는 증가되며 그 부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의 그릇도 점진적으로 커지기에 탈이 나지 않는 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가계복지 금융조사를 분석해보면 60대부터는 소비 지출액 자체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 가구 원수가 1.9명인 70대 가구 평균 연간 소비 지출액은 1932만 원이었습니다. 은퇴에 10억이 필요하다느니 10억도 부족하다느니 하는 이야기와 함께 금융회사들은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를 수도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진 마음으로 성급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소중한 노후 자금 모두를 잃는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공포 마케팅일 수 있는 과도한 기사 내용에 속지 마시고 오히려 몸과 마음 모두 넉넉한 진짜 부자 시스템을 완성하신다면 노년의 경제적 자유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모든 구독자분들께 좋은 벗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니어 톡톡과 함께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